자, 117조 가볼게요. 이렇게 공부는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할 거면. 그러면요. 그죠. 예, 어차피 10월 29일 날 내년, 28일이죠, 내년. 딱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조금 여유가 있어요. 우리 시험장 가면 대부분, 올해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우리 아들도 그러던데, 아빠, 근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요즘 영어 시험, 애들 수학 시험, 이렇게 영어 막 시험 그러는데, 가면 긴장이 돼가지고 무슨 막 발표를 하는데, 120%를 발해야 되는데, 80%밖에 못 발휘한대. 그게 맞는 것 같아. 누구든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긴장을 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모든 과목에 좀 여유가 있으면 보이거든요. 근데 여유가 이제 안 보이면 그러면 막 나중에 집에 와서는 다 보인다고 그래, 답이. 근데 시험장에서는 답들이 다 여유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막 급하게. 우리 사람도 밥 먹다가 급하면 처하잖아요. 그죠? 좀 일찍 먹고 이렇게 좀 소화시킬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막 한꺼번에 막 몰아붙이니까 마지막에 됐다니까 그게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럼 어차피 시작할 것이면 주변에 있으면 일찍 좀 나오라고. 2차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하시는 분들도 막 작년에 또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사법고시를 한 8년을 했거든요. 그 8년 했는데 저도 그런 게 좀 모질지는 좀 못했어요. 제 성격이 좀 모질지가 못해요. 조금 서운한 편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떨어지면 우리 저 친구 중에서 그 떨어진 다음 날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떨어진 다음 날부터. 그런 친구들은 금방 합격해. 제 친구들도 많이 봤어. 그런데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이거 내가 왜 떨어졌는지 하다가 그거 한탄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몇 개월. 그리고 나서 늦게 시작하니까 또 여유가 없어. 미리 그 떨어진 다음 날부터 했었으면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장 가기 전에 또 똑같이 아둥바둥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빨리 잘 나오셔서, 그리고 속 빠지지 말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오시면 우리 시험은 다 합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제가 그랬죠. 개근하면 제 카페에 어떤 지금 발표 날이 조금 이제 합격하신 분 같아요. 합격하신 분 같은데 직장 다니시니까 직장 다니시는 여자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는 과정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가 막 해가면서도 그 생각이 많이 나더래요. 교수님이 개근하면 합격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개근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대. 근데 지금 합격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수강생들한테 자기도 직장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직장에 회식들도 많고, 일도 많잖아요. 특히 이렇게 연말 되면 더 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 개근에 합격한다고 교수님 말씀해서 자기는 될 수 있으면 개근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좋은 성적 따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모든 과목은 쌓여야 돼요, 여러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까먹고 이렇게 계속 반복. 예. 자, 분할입니다. 분할 117페이지거든요. 분할은 나누는 거죠, 그죠?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렇게 분할이잖아요. 이렇게 큰 땅, 그죠? 근데 여러분 땅을 함부로 분할할 수는 없어요. 그 D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D페이지. 그 분할을 한번 D페이지 가기 전에 분할도 저보세요. 앞에 잠깐 가볼까요? 앞에 땅을 다 뭐 하죠? 측량해서 분할하죠. 맞죠? 그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한 필지 토지를 두 필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서 토지 등 중에서 가장 우리가 빈번하게 하는 게 분할이에요. 근데 또한 분할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각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고 분할 전의 면적을 분할 후의 면적은 분할 전 면적과 같은 오른쪽 기출이 있어요. 기출 있죠? 분할 측량할 때는 분할되는 필지만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돼요. 측정해야 돼. 해야 되지. 요 필지 면적이 다 측정이 되잖아요.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그죠? 다 측량해서 면적들을 다 측정합니다. 자, 그 D페이지 가보죠. 자, 우리 대상 토지. 우리가 땅을 하나로 함부로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토지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 그 1번하고
2번 보세요. 2번. 큰 땅 잘 안 팔리죠. 그래서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고요. 두 번째는 3번 볼게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긴 요거예요. 모서리 땅이에요. 모서리 땅들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땅의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1번이 중요한데요.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면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한 필지에는 지목이 하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세요. 이 토지가요, 과수원 용지에 쓰는데요. 이 과수원에 도둑이 많이 껴가지고 한쪽 귀퉁에다가 과수원 관리인이 집을 져버렸어. 그죠? 그럼 집 있는 부분에 지목이 뭐죠? 대. 그럼 이게 지목이 두 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일필질부가 용도가 바뀌면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나와요. 자, 우리가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국가가 소유자들한테 60일 내 신청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죠. 그죠? 자, 국가가 이 지적 공무를 갖는 목적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가졌고 있잖아요. 그럼 세금은 뭐와 관련되면 지목과 관련이 있잖아요. 지목에 따라서 과세 지표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요, 지목이 안 바뀌면 국가가 관여를 안 해요. 1년 만에 오든지 10년 만에 오든지. 근데 지목이 바뀌면 그 바뀐 지목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60일 내에 분할 신청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잠깐 요 그림 보세요. 아까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장에 땅 분할할 수 있죠. 그럼 지상 건축물이 저기 뭐지, 지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까 그냥 이렇게 대지로 있는 거, 그죠? 저는 있는 거 그냥 빨리 분할할 수 있죠. 지목 바뀌지 않죠. 우리 아까 매매나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죠. 이거 지목 바뀌지 안 해요. 이런 것도 의무가 없어요. 60일 해달라. 근데 아까 분할로 지목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있었죠. 그럼 이건 계속 과수원 용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대지로 분할해놓고 이 부분은 대지로 세금을 내야 되지. 그래서 요때만 분할을 해서 용도가 바뀔 때만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 분할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로 3번 볼게요. 가로 3번 있어요? 신청 부분, 이 부분 중요하죠.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으로 뭐가 다르게 될 때? 용도, 지목입니다. 지목이 다르게 될 때 용도가 바뀌어나부터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때는 신청 의무가 없어. 이때 60일 신청 의무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가로 4번에 분할을 갈 때 가져가는 첨부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 1, 2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1번은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분할로 인해서 이 땅의 지목이 바뀔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우리가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처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자,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분할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하나 써놓으세요. 어떻게 제출한다고요? 함께.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고, 2번이 분할이 이제 허가 대상일 때는 그 허가서 4번 이런 것들 가져가면 분할을 해 주고요. 자, 절차. 아까 분할할 때 땅도 측량한다고 그랬었죠? 그 얘기 나옵니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가 정확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검사한 후 발급한 측량 성과도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서 토지 표지사항을 정리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그 동그라미 2번은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면적을 결정할 때 분할 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가 바뀔 때만 의무가 있다고요? 용도, 지목이 바뀔 때만 의무가 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실 수 있고. 여러분 오른쪽에 예제 문제 있나요? 예제 문제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에 다음 중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물어봤죠? 아까 뭐 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었어요? 소유권? 이전. 맞죠?
임대 놓기 위해서, 전세권 놓기 위해서 분할하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 근데 잘 안 팔리니까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분할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예제 문제 있잖아요, 중간에. 예, 그 얘기입니다. 자, 분할은 많이 중요하지 않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합병이에요. 밑에 합병이 중요해요. 자, 합병은 가장 큰 특징이 있었잖아요. 우리 합병은 측량하지 않았었죠? 우리 경계는 아까 이렇게 말소하고 면적은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럼 합병이 되면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의의부터 보세요. 합병이란 분할과 반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것으로서 합병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과 달리 뭐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뒷페이지 이제 가볼게요. 그 가로 3번이 중요해요. 자, 합병이 된다는 얘기는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앞 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52쪽 가보세요. 52페이지. 그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6가지가 있죠. 예. 첫 번째, 소유자 동일. 2번째, 용도가 지목이라고 했죠? 지목 동일. 3번째, 지번 부여 지역 동일. 4번째, 축척 동일. 5번째, 등기 여부 동일. 6번째, 집안의 물리적 연속의 원칙 써 있죠?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이 합병 원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합병이 되면 한 필지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할 때 그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그랬는데 첫 번째죠. 자, 이거 보고 저 책 설명할게요.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합병을 해줘요. 우리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이 1번에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동리를 기준으로 했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가련동이라고 할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련동에 있는 토지와 불광동에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이 토지는 합병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동이 같은 토지만, 가련동에 있는 토지만 합병해줘요. 불광동을 땅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련동에 있는 데는 합병해주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주지 않을게요. 소유자가 같은 토지 합병할 수 있지 소유자가 이렇게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주지 않고요. 세 번째는 지목이 같아야 돼요. 이 지목이 같은 지목끼리 합병해주지 지목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주지 않아요. 자, 네 번째는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1200분의 1로 이렇게 등록된 토지끼리 합병할 수 있지 이쪽은 1200분의 1이고 이쪽은 500분의 1로 등록된 토지는 합병해주지 않고요. 다섯 번째는 필지가 이렇게 연접돼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토지끼리 합병해주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토지들은 합병해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거든요. 즉 이렇게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들은 합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가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우선 책 볼게요. 가로 3번 보세요. 합병의 제한. 이 부분이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한테. 요 박스 이렇게 쭉 해서 보면 거기 지읒까지 있죠. 그죠? 2번 동그라미 2번까지 있는데 여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번 보세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합병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기억 보세요.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면 합병이 안 됐죠. 즉 120페이지 보는 겁니다. 니은 토지의 지목이 다르면 안 된다고 돼 있죠. 디귿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쭉 내려다가 미음 먼저 보세요. 지적도이며 축척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비읍 각 필지가 서로 연접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돼 있고 시옷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는 안 된다고 돼 있죠. 이건 나중에 볼 거고요. 그 지읒 치읒을 한번 볼게요. 자, 지읒은 뭐냐면 여기에 파생 원칙인데 아까 합병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같아 합병할 수 있죠. 그러면 잠깐 가볼게요. 좀 소유자가 같은 토지는 합병할 수 있죠. 그죠? 그 소유자가 같다는 것은 소유자들의 여러분 주소도 같아야 되거든요. 뭐? 주소. 여러분 주소가 다르면 이건 동명이인이잖아요. 자, 이 소유자는 지금 이 사람이 주소가 서울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대전 써 있어요. 그죠? 이건 이름만 같지 동명이인이잖아요. 이거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합병해 주지 않아요. 이해하겠죠?
자, 세 번째는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공유 지분이 같아야 되지, 공유 지분이 다르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병해 주지 않아요. 이런 거죠. 7번지 저는 70제곱미터 하는 토지인데요. 갑이 지분을 2분의 1 가지고 있고 우리 2분의 1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34번지, 자, 이 34번지 저는 90제곱미터 하는 토지인데요. 갑이 지분을 3분의 2 가지고 있고 우리 3분의 1 가지고 있어요. 지분이 다르죠? 이쪽은 갑이 많이 갖고 있죠? 이거 합병하려고? 않겠죠. 근데 이렇게 지분이 2분의 1씩 같아버리면, 그죠? 위에도 절반씩 갖고 밑에도 절반씩 가지니까 합병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분이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조금 지으세요, 지으세요 보시면. 합병하는 토지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합병해 주지 않아요. 자, 마지막에 치읓은 아까 여러분 축척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축척 변경 뒤에 보겠지만 시행적 안과 축척 변경 시행적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합병해 주지 않아요. 거기 마지막에 치읓이에요, 치읓.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 변경 시행적 안에 있는 토지와 그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해 주지 않아요. 자, 근데 니을이 중요해요, 니을. 자, 니을 한번 볼게요. 합병한 토지에 A, B, C 등기 외의 등기라고 써있죠? 여기 박스에 있는 등기들은 합병해 주는데 그렇지 않는 등기들은 합병해 주지 않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건 자, 등기법 보고 민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요. 자, 우리 일필지에 부동산의 일부에 등기가 가능한 권리가 있고 불가능한 권리가 있거든요. 자, 우리 부동산의 일부 하면 이렇게 집에서 방 한 칸만, 안방만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용익권이라고 여러분이 민법에 들어볼 거거든요. 용익물권이라고. 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 근데 우리 공시법 등기법에서는 여기에 용익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용익권 하면 뭐가 들어요? 임차권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요 등기법은 용익권과 다른 권리가 다 구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익권, 이런 대표는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 한 칸 전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방 한 칸 될 수 있어요. 그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익권이 설정된 토지들은 합병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은요 전세권이 설정이 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이 안 된 토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토지들은 얼마든지 일필지 일부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을 해줘요. 이해하겠죠? 근데 용익권이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쪽에 나머지 권리들, 저당권, 나중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일부에 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합병해 주지 않아요. 우리 대표 선수 저당권이 은행이 갖는 권리거든요. 자, 여러분이 집에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한테 3억을 대출 받아가면서 은행아, 나 이 집이 10억인데 3억 대출 받으니까 요 방 한 칸, 안방만 대출해줘.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지. 집 전부 대출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일부의 저당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않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은 토지가 있고 대출이 안 받은 토지가 있을 수 있죠? 융자부, 그죠? 이런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아요. 왜? 합병해 주면 일필지 일부의 저당권이 성립을 인정한 꼴이 되니까 그래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용익권, 무슨 권? 용익권을 합병해 준다. 용익권이 아닌 것들은 합병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용익권이 네 가지,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걸 용익권이라 하는데 요것들은 합병해 준다. 거기 지금 박스예요. 박스에서 이번 달에는 그 A, B번만 볼게요. A, B번 있어요? 네, A번. 소유권 나와 있죠? 그리고 용익권들이 나와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B번에 승역지, 지역권 나와 있죠? 요걸 용익권이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등기된 토지들은 합병해 줘요. 이런 것들이 아닌 권리들은 합병해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나중에 좀 더 들어가서 볼 거고요. 이 정도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 4번에 합병의 신청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갑이 말해요.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을 전을 4필지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4필지. 그럼 국가에서 야, 왜 땅 너 이렇게 4필지 이렇게 가지고 있니? 60일에 한 필지를 합병해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합병하든지 말든지. 근데 다음과 같은 토지는 국가가
요 지적 공부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접돼 있으면 60일 내에 합병 좀 해주세요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기 전에 요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해서 합필 등기를 신청할 때 합필 등기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아까 무슨 건이 아닌 거? 용의권이 아닌 거 안 됐잖아. 그럼 아까 전세권 있었어요? 지상권? 용의권에? 전세권 있었나요? 그럼 용의권 합병할 수 있네? 근데 가압류는 용의권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합병할 수?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네, 그건 나중에 좀 밑에 것은 나중에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근데 아까 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없었죠. 그죠? 근데 두 가지 토지는 이제 의무를 60일 내에 해달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토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분이 아파트 땅이에요. 자, 우리 아파트 땅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 대지권이 산정되는 땅이죠. 그리고 아파트 필지가 여러 필지면 대지권 산정에 대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짓기 전에 대개 한 동마다 이렇게 한 필지로 합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지목이 총 28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공공용 성격에 강한 11가지 지목만 의무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용지, 학경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 공원, 채용용지인데 이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지목 중에 이렇게 짝수 지목만. 무슨 지목? 짝수. 4자, 2자, 그죠? 이거 유원지, 이건 홀수 지목이잖아요. 섭자니까. 근데 홀수 지목은 의무가 없다 생각해요. 무슨 지목만 의무가 있다? 짝수 지목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땅하고. 그게 여러분 가로 4번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도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자, 국가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올라가고 토지를 수용할 때 만약에 자, 우리 10만 필지를 수용하면 국가가 토지 대항을 10만 필지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동별로 합병을 시켜버리면 몇백 필지만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용 적에 강한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면 60일에 합병에다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냥 짝수 지목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가로 4번 가볼게요. 가로 4번을 보기 전에 왼쪽에 120페이지 참고 먼저 가볼게요. 참고 있어요? 네. 자,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는 주로 공공용 토지로서 국고유 재산의 관리와 편리와 지적공부 관리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병 신청 의무화했지만 일반 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합병 대상 토지는 주로 전답대 홀수죠. 그죠? 이런 것들은 합병 신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로 4번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로 4번. 자, 신청. 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 신청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합병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서 신청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아파트 땅입니다. 그리고 짝수 지목이 쭉 나올 거예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등이 연접해 있을 때는 한 필지로 60일 내에 합병해 달라고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기출 한번 가볼까요? 살짝 기출이 있죠? 네. 자, 토지 소유자가 짝수 지목 쭉 나오죠, 그죠?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90일 내에 신청해야 됐나요? 며칠이죠? 60. 아까 90일은 뭐 했어요? 바다 말소. 맞죠? 네, 바다가 90일, 나머지는 다 60일이다. 그랬죠. 자, 거기 가로 4번은 이거죠. 여러분. 아까 합병될 때 경계는 말소시키고 면적은 합산한다고 했었죠? 맞죠? 경계는 합병시키고 측량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면적은 합산. 거기 지금 가로 5번이죠. 자,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않고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데, 자, 경계입니다. 합병된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가 없게 된 부분은 뭐하고? 말소. 말소에서 결정하고 면적은 합산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밑에 지적도에 합병되는 그림이 나와 있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35번지 답하고 39번지 답이 합병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도면상 경계는 XX 쳐졌잖아요. 면적은 합산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목이 같은 토지만 합병해줬죠? 그러니까 답끼리 합병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거 기억나나요? 합병되는 토지의 지번은 후순위 지번했어요? 선순위?
선수위. 그럼 그 35번지 답하고 39번지 답이 합해서 35번이 선수위잖아요. 그게 남겨졌잖아요. 이해하겠어요?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합병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 123페이지로 가볼게요. 지목 변경은 중요하지 않아서. 자, 123페이지에 받아된 토지의 등록 말소 써 있나요? 네, 그 부분 하나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가 이제 등록이 되는데, 육지입에 있던 이 토지가 해일이 나가지고 바다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 대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라졌으니까 토지가.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그래요. 육지가 해일이 나가지고 바다 돼서. 근데 여러분 땅이 이렇게 바다 돼서 이 토지 대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요건이 동시에 필요해요. 첫 번째는 원상 회복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 바다된 부분이 귀퉁이 조금이라 혹 두 차 퍼지면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 이때는 없애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자, 이 바다된 부분 논농사는 못 짓지만 염전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두 여지가 없을 때만 요 지적 공부를 없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래는 이렇게 이제 바다가 되면, 자, 우리 소관청이 직권을 없앴거든요. 근데 지금 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되면 공모를 시켜서 어떤 토지가 바다된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토지가 바다되면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바다됐어서 네 지적공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통지서를 보내요, 소관청이. 근데 지금 다른 토지 등은 다 며칠 내에 없앴었죠? 60일 신청했었죠, 그죠? 요건 열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을 삭히는 시간을 30일 더 줘요. 열 삭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원상 회복까지 이런 판단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시간을 더. 그래서 요건 지금 며칠 내에 해달라? 90일. 그거 안 하면 그때서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없애버려요. 소관청이 막바로 직권을 없앤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지 간 다음에 90일 내에 안 하면 없어요. 자, 그러다 이거 하나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자, 1년 지난 후에 그 토지를 가봤어요. 바다든지. 근데 흙이 쌓여가지고 육지가 돼버렸네, 그죠? 근데 옛날 소유자가 있었잖아요. 이 소유자가 그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야, 우리 판례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옛날 모습 그대로 흙이 쌓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다되는 순간 종전의 소유권을 그냥 영구히 소멸해요. 그럼 이게 흙이 쌓이면 그 누구 땅이 되냐면 국가 땅이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내 땅이 바다된다라고 소문이 도면 빨리 가서 몸으로 뭐 해야 되죠? 막아야 되는데 언제 막겠어요, 그죠? 억울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막 이제 바다된 부분들은 되게 인재냐 막 천재냐 막 싸우잖아요. 왜? 뚝을 잘못 쌓아가지고 내 땅 바다됐다 막 이렇게. 무슨 알겠죠? 자, 근데 이거 하나 기억나네. 아까 일필지 전부가 바다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일필지 일부가 바다되면 측량해서 그 부분을 없앴었죠. 근데 각종 토지 등에서 측량이 필요한 토지 등에서 그 소유자 안에서 국가가 대신하면 측량 비용을 소유자들한테 국가가 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땅 일필지 일부가 바다돼서 신경질나서 술만 퍼먹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한 달 후에 통지가 왔어. 당신 땅 바다돼서 일부가 바다돼서 측량에서 없었으니까 측량 비용 비쌉니다. 300만 원 내라. 이러면 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죠. 지금 바다도 돌지경이죠, 그죠? 그래서 비용 납부하지 않아요. 자,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며칠 내에 해달라? 90일. 자, 이거 안 했네요. 자, 아까 우리 바다돼서 회복 등록할 수 있었죠? 옛날 주인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회복 등록의 주체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 소관청이 회복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회복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 세 가지 바다 말소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 위 한번 더 볼게요. 123페이지. 123쪽. 자, 바다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거기 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천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하천은 지목병 하면 되거든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를 말소하는 행정처분인데, 자, 대상 토지.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을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고, 자, 우리 신청.
지적소관청은 이러한 토지가 발생하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 말소하도록 통지서 보냈는데 통지받은 소유자들은 받은 날로 며칠 내에 그렇죠. 90일 내에 말소를 신청하고 안 하면 직권이죠. 거기 4번이죠.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등록 말소 통지 받아도 90일 해야 되는데 그때 말소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그 회복 등록을 보기 전에 우측 제일 위에 참고 보세요. 먼저 우측 상단에 참고. 한번 포락돼서 바다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 어떻게 소멸? 그래, 영구히 그냥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그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더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밑에 그 가로 5번에 회복 등록의 주체가 누구죠? 지적 소관청 이렇게 나오지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은 받아들여서 등록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면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할 수 있고. 자, 정리 결과의 통지 보세요.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 마치면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나 바닷가를 관리하는 관청을 공유수면 관리청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중간에 기출이 있어요. 중간에 기출 한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받은 소유자가 통지받은 후부터 60일 내에 말소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한다? 60일 했어요? 90일? 90일이에요. 90일. 그 밑에 참고도 볼게요. 참고. 토지 소유자가 받아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등록 말소할 때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물어라고 되어 있죠. 즉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등록 말소할 때 그 조사 측량에 들어간 수수료에 준하는 비용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하지 못한다. 그렇죠. 징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바다 말소고요.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127쪽으로 한번 가죠. 127쪽. 자, 그 등록사항에 정정이라고 써 있죠. 여기도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하는데요. 거기 앞에다 하나 써놓으면 더 정확할 거예요. 그 등록사항 앞에다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정정 앞에다가 오류 정정 이렇게. 예,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 정정. 예, 자 이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적공부 대표 수가 토지대항인데요. 토지대항에는 왼쪽에는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혀 있고 오른쪽은 소유자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공무원이 정리할 때 이걸 잘못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잘못 적을 수 있죠. 그럼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이게 뭐냐면 오류 정정이에요. 즉 여러분의 이름 지목이 대인데 전유로 되어 있다든지 여러분 땅의 면적이 700인데 0 하나 빠져 70이 되어 있다든지 자 여러분의 이름이 김치국인데 한자 빠져 김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고치는 것을 우리가 등록사항에 무슨 정정? 오류 정정. 그리고 호적 정정하는 똑같아요. 토지항이 잘못된 거 정정. 자 근데 이게 고칠 때 말이에요. 고치는 부분이 그게 두 가지 있을 수 있죠. 왼쪽에 토지의 표시사항일 수 있고 그죠? 자, 오른쪽에 뭐가 될 수 있죠? 소유자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소유자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 부분은 여러분 그 3페이지 보면 그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제일 밑에 요 그림은 있죠? 예. 자, 우선 이 토지 표시사항을 정정할 때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할 수 있고 직권, 소유자의 뭘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정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권으로 고친다는 것은 소관청이 일방적으로 고치는 거죠. 그 뒤에 뭐 다르게 잘못 이렇게 펴는데 고치는 사유가 법으로 한 9가지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 나오니까 8가지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몇지 선다해라고 그랬어요? 5지. 그럼 이거 자주 나와요, 안 나올까요? 자주 나와요. 8가지니까. 아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은 시험 문제를 낼 때 4개 이상이면 묻지도 않고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묻지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낸다니까요.
옛날에는 중요한 게 우주 냈는데 지금 하도 내서 지금 그게 중요한지를 따지지도 않아요. 문제 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8개, 9개, 막 7개 이런 거 나오고선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인트 나오고 또 다음에 또 나오고 아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7개, 8개, 4개 이상이 있다. 그럼 무조건 주의를 해둬야 돼요, 여러분. 아, 이 부분은 시험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이해하겠어요? 예, 그걸 조금 뭐 민법이든지 학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주에 선다니까 3개는 문제 못 내잖아요, 3개 가지고는. 4개 이상이야 5주에 선다 낼 수 있지. 예,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한 8가지 있더니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오늘 한 6가지 정도 볼 거예요. 2가지는 나중에 뒤에서 이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이제 뭘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신청. 근데 신청을 통해서 고치다 보니까 인접 토지에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땅에 이제 도면상 경계선이 갑이 여기인 줄 알고 있는데 한 달 후에 도면을 열어보더니 잘못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치다 보니까 의뢰 침해가 일어나잖아요. 옆집 토의저이자. 그럼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 근데 대부분 승낙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그때는 여러분 땅에는 판결서 요걸 가져가야만이 오류 정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경우도 직권 정정이 안 돼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면적은 증감없이 도면상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것은 위치 정정은 직권해 준다 이래요. 자, 이사. 여러분 땅의 면적이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에요. 면적은 똑같아요. 위치가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에요. 위치 정정은 직권해 줄 수가 있어. 근데 면적 증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직권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접 토지소도 뭐가 있어야 되니까?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에는 소유자 부분입니다. 자, 이 아파트 대장에 있는 등록된 소유자, 아까 김치를 김치국으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치는 자료가 등기된 토지냐, 우리나라 한 100만 필지가 지금 미등기되어 있다고 그래요. 미등기된 토지에 따라서 고치는 자료가 다르죠. 아까 우리 등기된 토지를 우리 등기부 갑구가 있었죠. 갑구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소유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소유권이, 그죠? 그래서 등기된 토지는 이 등기부 관련 서류 4가지 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필통 증정 이렇게 암기시킨데 앞에 다 등자 나온 거예요. 등기 필증, 등기 통지서, 등기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등기된 토지는 우리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치는 자료가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예요. 근데 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가족만.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만 고치지 이건 직권으로 고쳐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써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27조. 의부터 보세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이 있을 때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서면을 첨부를 갖춰서 그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2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자, 가로 2번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 있으면 직권조사에서 정정할 수 있는데 거기 1번부터 쭉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여기 시험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음만 안 보고 나머지는 보여야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까 비읍은 좀 전에 봤죠. 먼저 비읍 볼게요.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뭐의 증감 옷은 없어야 돼요. 면적 증감 있으면 안 되고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위치 잘못된 것은 직권해 줄 수 있었잖아요. 네, 위치 잘못된 것이고. 자, 디귿 니을은 먼저 볼게요. 아, 디귿 니을 아니고 리을 미음을. 니을 보세요.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했다고 써 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얘기 뭐냐면 아까요. 우리가 측량할 때 자, 우리 신규 등록 이런 거 측량했죠. 그럼 한 필지 측량했더니 측량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건 이제 측량 성과더라고 그래요. 그럼 이 땅의 면적이 7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신중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 결의서에도 이렇게 70제곱미터 적고 이 내용대로 그대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측량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했다든지 토지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계획서가 아니에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결의서와 다르게 이렇게 정리하면 다 직권으로 이렇게 고쳐주겠다. 그 얘기. 이해하겠어요? 그게 니을 미음이에요. 자, 니을 미음.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거고. 자, 미음은 토지동 정리 결의서라고 있죠. 계획서가 아니죠. 그죠?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 그 얘기고요. 자, 기억 볼게요. 기억에. 자, 지적 공부를 당시, 그 동그라미 치죠. 당시 잘못 정리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정리할, 처음부터 잘못 정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정정해 준다? 직권. 예. 자, 니은에 보시면, 잘못 입력시켰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건이에요. 우리나라 지적 공부가요. 자, 우리 1991년도 전산화 지적 공부 돼요. 파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입력시키는 공무원이 말해요. 여러분 땅이 면적이 700제곱미터인데 키보드를 자판을 잘못해서 0 하나 빠뜨려서 70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잘못 입력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죠? 직권으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키보드 잘못되면 그거 하나 보시고. 자, 거기 하나 더 볼게요. 디귿에 면적 환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나라 면적이 1976년도에 평에다가 제곱미터로 바뀌었다고 그랬었죠? 그죠? 평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제곱미터로. 자, 우리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평에다가 좀 잘못 써있는데 400을 곱해서 121로 나누면 제곱미터 있었죠? 근데 이 등록시키는 공무원이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가지고 구구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76 얼마인가요? 83 여러분 잘하시네요. 근데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죠? 직권. 예, 면적 환산을 잘못하면 그 환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좋아요. 그 기억에 당시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입력 이렇게 써 있나요? 그죠? 거기다 동그라미. 3번은 환산 이렇게 써 있죠? 4번은 성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5번은 결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비읍까지 볼게요. 경계 위치라고 써 있죠. 예, 경계 위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한다? 그래요. 직권 정정이에요. 예. 여러분 D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128조. 문제가 하나 있죠. 아니, 그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문제 똑같은 것 같아. 지적소관청이 지적법상 지적공부의 등록성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는데, 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써 있죠. 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거 그냥 그거 볼게요. 그거 책 볼게요. 자, 아까 지적공부 잘못 입력 직권 정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2번 아까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하면 직권 정정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3번 주였잖아요. 아까 토지는 계획서와 다르게 했어요? 결의서예요? 결의서지, 결과물. 계획서가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4번은 지적공부 작성 당시에 잘못됐다고 돼 있죠? 그것도 아까 있었잖아요? 5번 중인데 지적도 임해야 될 필자 아까 면적 증가 없이 그죠? 경계 위치 북쪽 남쪽 위치 잘못된 거 직권해 줄 수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8가지 중에서 2가지는 다음 주에 볼 거고 그래서 6가지 봤죠. 그죠? 요게 이제 직권 정정 사유니까 잘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가로 3번에 자, 우리 소유자들의 신청을 통해서 이제 정정하는 사유들이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승낙서 부분. 자,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정정을 신청한 때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에 뭐가 바뀌면? 경계가 바뀔 때는 다음으로 하나 해당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돼 있죠. 인접 토지 소유자 뭐라고 돼 있죠? 승낙서나. 대부분 승낙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가지고 오야 그 등록사항의 오류를 소관청이 정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오른쪽에 이제 가로 4번 볼게요.
아까 소유자 부분 김치를 김칫국 잘못 적을 수 있었죠? 그 부분 고칠 때 아까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된 토지냐에 따라서 고치는 자료가 다르죠? 예, 우리 등기된 토지는 우리 신청도 할 수 있고 직권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이렇게 필통 증정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앞에 다 등자가 나온 거예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증명서, 전산장부 자료. 근데 아까 미등기된 토지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지고 고치는데 이거는 신청만이지 직권이 없었죠, 그죠? 그리고 1번은 등기된 토지 정정이고요. 2번은 미등기된 토지 정정이에요.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 1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 간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소유자의 부분사항일 때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에 적어한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정리한다고 돼 있죠? 정정. 근데 그 밑에는 이제 2번은 미등기된 토지죠.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토지에 소유자들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이건 신청만이 직권이 없죠, 그죠? 예, 신청한 경우에 그 등록사항이 잘못이 명백하면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가지고 미등기된 토지는 정정해 주게 되어 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그 직권으로 정정해 주는 사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보시기로 하고 그 130페이지에 그 축척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좀 공법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요거는 다음 달에 하고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35페이지에 토지동의 신청 및 신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을 볼 텐데 이 부분도 먼저 조금 쉬었다가 볼게요.